2024년 2차 시장 이슈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려니 하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이전에 2주 동안의 지표 해석 먼저 드리고요. 미국의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억 명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고 그래서 뭐 콜롬비아, 뭐 대만은 이미 총통 선거를 했죠. 대만은 이미 총통 선거를 했고 여기저기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일단 뭐 명실공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 전 세계 사실상 세계 대통령이죠. 사실상 세계 대통령인 미국이 대선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누가 또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본 증시의 34년 전 최고가에 대한 도전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너무 추운 미국과 그 이동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0억 불 흑자를 봤습니다. 그 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흑자를 보게 되는 것들이 제일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물가 이번 이슈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겠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냥 유가 올라가지고 물가 오른다 이런 거는 물가 오른 걸로 안 쳐요. 정책 담당자들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물가 이런 거 오른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결국은 임금이 올라야지 물가가 오른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이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 때는 이제 2.7%가 올라가지고 오르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어제 또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인가? 하여튼 발표를 했는데 또 줄었습니다. 2.3%가 또 떨어지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정책 담당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난주에는 2.7%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실업률이 3.3% 나왔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는 1.3밀리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그 이전에는 4.296%로 발행이 됐던 게 이번에는 4.0%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상했던 그대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딱히 이제 이변은 없고요.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침체가 좀 나타나고 있다거나 PF 관련된 리스크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기는 하나 근데 이제 그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 유동성이 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봤자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이나 올리고 이제 별로 이제 의미 없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 정도는 금리를 낮추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이창용 총재가 말하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창용 총재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은 금리가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3.4%로 나왔고요.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4.344%가 나왔다가 4.29%가 나오면서 수요가 견조하구나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 주와 지난 주에는 또 이제 좀 변곡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2.7%로 계속해서 침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침체를 더 이상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지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또 공급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지가 750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1%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에 따르면요, 중국의 GDP가 연율로 5.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민간 부채며 국가 부채를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전체 GDP의 300% 정도가 돼요. 3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300% 정도 되는 이자가 만약에 이자율이 2%라고 치면 GDP의 6%에 달하는 이자가 이제 매년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5% 성장으로는 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고금리 환경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 7% 8% 이상은 성장을 해줘야지 부채를 계속해서 녹여 나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5% 성장은 부채를 녹이기에는 많이 아쉬운 성장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또 이제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 중국의 통계 마사지를 별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환율이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절하된 것까지 감안했을 때 중국은 실질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많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5.2%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 실질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M2 이제 한국의 광의통화 증가량이 2.4% 11월 2.4% 증가를 했고요. 영국과 유로존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은 예상치보다 좀 높은 4%로 나오게 됐고요. 유로존은 예상치 그대로인 2.9%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이번에 GDP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GDP,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에,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도 있었는데 그 GDP가 예상치가 2.4%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3.3%또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또 4분기 GDP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견인한 게 이 소매 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GDP를 지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 지출과 기업 투자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에다가 수출 빼기 수입을 한 게 GDP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GDP를 견인했던 거는 민간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소매 판매가 결국 민간이 소매를 많이 판매를 함으로써 이렇게 예상치보다 꽤나 높은 민간 소매 판매 덕분에 GDP가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입찰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 게 뭐냐면요. 이때 지난주 목요일에 20년물 채권 입찰을 했는데 그 이전 달에는 4.2%로 발행이 됐습니다. 4.2%로 발행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엔 4.4%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더 많았고 다시금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2.4 밀리언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재밌는 게 이번 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9 밀리언이 나왔어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슈에서 이번 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드리겠지만 마이너스 9 밀리언이 나왔는데 지금 유가가 WTI가 7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브렌트유는 지금 80불 넘어갔어요. 브렌트유는 80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때가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조금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